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이런 뼈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온갖 뉴스며 기업 분석 자료 샅샅이 뒤져보고 보조 지표까지 완벽하다고 확신하면서 매수 버튼을 딱 누른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아, 벌써 무슨 말씀하실지 알 것 같네요. 네, 정말 귀신같이 마치 누군가 내 모니터 뒤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타이밍을 잰 것처럼 차트가 무섭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맞아요. 그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은 흥건해지고 시퍼런 장대음봉이 밑으로 쫙쫙 꽂히는 걸 보면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발 내 원금까지만 다시 올라와줘. 아유, 진짜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는 악몽이죠. 일상생활에서는 그토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가 왜 유독 금융시장이라는 차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마비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이번 심층탐구는 유튜브 채널 TRLC 트레이딩 컴플루언스의 분석 자료들의 기반으로 진행되는데요. 차트 앞에서 마비되는 우리의 이성을 되살려내 감정의 방화벽, 이른바 기계적으로 수익을 내는 6단계 매매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시장에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서늘한 감각을 알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해 보였던 논리가 눈앞에서 박살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맞아요. 이성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이 고장나는 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나 차트를 읽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그건 우리 내면에 10만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본성,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10만 년 된 본성이요? 아니,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길래 이토록 비합리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뇌가 설계된 원형, 즉 1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생존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바나 초원이요?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요? 하하,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유거든요. 우리 인류의 뇌는 21세기의 복잡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 시장이 아니라 바로 그 맹수가 우글거리는 사바나 초원에 최적화되어서 진화했습니다. 아, 하드웨어는 원시시대용인데 소프트웨어만 최신식 금융시장에 던져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차트에서 거대한 파란색 음봉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계좌잔고가 실시간으로 막 녹아내리는 그 끔찍한 시각적 자극 말이죠. 사실 이성적으로는 그저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구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그걸 그렇게 한가한 숫자 노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데요? 뇌의 편도체는 그 하락하는 차트를 보는 순간 힘들게 구한 식량을 맹수나 다른 부족에게 뺏길 때 느끼는 아주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과 완전히 동일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와, 생명의 위협이요. 그냥 돈 잃는 게 아니라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른바 손실회피 본능이죠. 뇌의 입장에서 내 손으로 직접 매도 버튼을 눌러 손절을 확정짓는 행위는 피 같은 내 식량을 절벽 아래로 스스로 던져버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래서 끝까지 매도 버튼 누르기를 거부하고 존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내 돈이 깎여나가는 차트를 볼 때 내 뇌는 물리적인 타격을 입기 직전의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막 미친 듯이 붉은색 캔들을 그리면서 치솟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포모라고 부르잖아요. 혼자만 파티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그 조급함이요. 그 포모 역시 단순한 소외감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원시적 공포죠. 생존이요? 무리해서 혼자 뒤처지는 느낌이라서요. 네, 원시시대에 부족 전체가 다 같이 사냥하러 뛰쳐나가는데 나 혼자 뒤처진다는 건 곧 무리해서 도태되어 굶어 죽는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아, 도태되면 죽는다? 맞습니다. 차트가 치솟을 때 느끼는 극도의 조급함은 바로 그 도태되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차트 꼭대기에서 이른바 상투를 잡으며 추격 매수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거대 자본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현대 금융시장은 개미들의 이런 10만 년 묵은 본능을 아주 철저하게 역이용하는 거네요. 아주 잔인하게 파고들죠.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상에서 흔히 겪는 심리 하나가 딱 떠오르네요. 머리로는 완전히 끝난 연인 관계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미련을 갖는 상황 있잖아요. 네, 매몰 비욕의 오류죠. 주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였어라고 이성은 경고를 하는데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저 차트도 다시 반등할 거야. 이렇게 가망 없는 주식을 꽉 쥐고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런데 그 매몰 비용의 오류가 트레이딩에서 유독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달리 주식시장은 우리의 감정이나 희망, 쏟아부은 정성에 단 1%의 관심도 없는 철저히 무감각한 알고리즘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시장이 제가 밤새워 분석했다고 봐주진 않죠. 그렇죠. 시장은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모순이 생깁니다. 결국 내 감정과 직감이 내 계좌를 갉아먹는 파멸의 원흉인데 우리 DNA를 당장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차트와 나 사이에 어떤 방패를 세워야 이 사바나 초원의 뇌를 통제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어떻게 바꿔야 하죠? 트레이딩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재설계하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철저한 외부 시스템, 즉 6단계 기계적 매매 프로세스라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계적인 프로세스요? 네, 우리는 흔히 트레이딩을 한 번의 기가 막힌 통찰이나 직감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영웅적인 행위로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프로들의 트레이딩은 100번, 1000번을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아주 지루한 과학 실험이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묵묵히 관리하는 작업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오늘 당장 다이내믹하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들어옵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감정을 싹 빼고 지루한 공장 관리자가 되라는 건 초보자들에게 너무 답답하고 재미없는 시장에 참여하는 동기 자체를 부정하는 접근법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트레이딩에서 짜릿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아, 재미를 느끼면 이미 도박이다. 네, 그 아드레날린의 대가는 아주 가혹합니다. 한 번의 감정적인 실수로 계좌가 완전히 녹아내려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나중에 찾아올 진짜 압도적인 수익의 기회조차 영원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생존을 잃는 거죠. 오늘 당장 큰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군요. 프로들의 첫 번째 목표는 내일도 시장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정에 끼어들 수 없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타임프레임과 시장의 고정입니다. 타임프레임 고정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들이 1분봉, 5분봉 띄워놓고 쉴 새 없이 매매하는 걸 멈추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캔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위 타임프레임은 시장의 노이즈, 즉 속임수가 너무 많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팅해야 하죠? 노이즈를 걸러내고 시장의 진짜 거대한 자본 흐름을 보기 위해 4시간 봉이나 일봉 차트만 보겠다고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전장에서 싸울지 룰을 정하고 그 외의 자잘한 노이즈는 철저히 차단하는 거죠. 아, 잦은 정보 노출 자체를 차단해서 뇌의 과부하를 막는 거군요. 그럼 전장을 세팅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할 타이밍을 잡아야 할 텐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뇌동매매에 빠지는 구간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차트를 보다 보면 뭔가 느낌이 팍 올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무조건 간다 하고요. 그 느낌이 올 때가 바로 계좌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초보자들은 차트 흐름이 그저 좋아 보일 때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누르거든요. 셋업과 진입의 개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셋업과 진입이요.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이 둘을 정확히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네, 프로들은 이 6단계 파이프라인 중 2단계인 셋업과 3단계인 진입을 아주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오늘 자료의 핵심 지표인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 20일 이동평균선이요? 네, 설명해 주시죠. 2단계인 셋업은 전체적인 추세가 명확한 상승장일 때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아 스물스물 내려와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 하필 20일 이동평균선인가요? 이 선이 단순한 궤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지지선이자 단기적인 과열이 식고 기관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할 만한 가치평가 영역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싸우기 아주 유리한 지점까지 가격이 내려와 준 거죠. 잠깐만요.
상승장인데 가격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 뇌에서 막 도파민이 터지면서 당장 마우스에 손이 갈 텐데요. 여기서 바로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 성급함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셋업은 단순한 환경 조성일 뿐 절대 행동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환경 조성일 뿐이다. 네.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다가오는 파란 캔들은 얌전한 조정일 수도 있지만 바닥을 알 수 없는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거든요. 선에 닿았다고 무턱대고 잡는 건 그 칼날을 맨손으로 쥐는 것과 같습니다. 와, 텐트를 칠 만한 명당을 찾은 것뿐이지 아직 사냥감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까? 그게 바로 3단계 진입입니다. 그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맹렬하게 거부하는 현상이 차트에 나타나야 합니다. 맹렬하게 거부하는 현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죠? 예를 들어 하락하던 파란색 캔들을 그다음 등장한 거대한 붉은색 양봉 캔들이 완전히 집어삼키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나 아래로 꼬리를 길게 단 해머 캔들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캔들의 모양이 예뻐서가 아니겠죠. 그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의미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뭔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이나 긴 꼬리가 의미하는 건 그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벽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기관의 자본, 즉 고래들이 시장가로 엄청난 매수 주문을 쏟아부어서 개미들의 투매 물량을 전부 흡수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 거대 자본이 하락세를 힘으로 압도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명백한 증거죠. 우리는 그 압도적인 자본의 유입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바로 그 순간에만 그들의 등에 올라타듯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사냥꾼에 비유하자면 2단계 셋업은 숲속을 걷다가 사슴 발자국이 많은 물가에 텐트를 치고 잠복하는 거고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3단계 진입은 그 텐트 안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진짜 사슴이 나타나서 내 총의 조준경 십자선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 딱 방아쇠를 당기는 거네요. 텐트만 찼다고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면 막상 진짜 기회가 왔을 땐 총알이 없겠죠. 맞아요. 텐트를 치는 행위와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를 철저히 분리하는 이 규율이야말로 조급하게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포머 본능을 꽁꽁 묶어두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좋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해서 거대 자본의 족적을 확인하고 완벽한 진입 타이밍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조준해서 쐈어도 갑자기 거시경제에 악재가 터지거나 돌풍이 불면 총알은 빗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예측이 틀렸을 때 파산하지 않기 위한 생존 수학, 그런 안전망이 필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거기서 파이프라인의 4단계와 5단계인 포지션 규모와 리스크 관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직관과 충돌하는 진정한 생존의 수학이 시작되거든요. 생존의 수학이요? 진정한 프로는 완벽해 보이는 셋업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거래에서 자신의 전체 계좌 중 단 1%만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걸 리스크의 기본 단위, 1R이라고 부르죠. 딱 1%만요? 네. 그리고 방아쇠 역할을 했던 그 진입 캔들 바로 아래에 기계적으로 손절선을 긋고 절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반발심이 듭니다. 기껏 완벽한 셋업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캔들이 손절선을 살짝 깨고 귀신같이 반등하는 그 휩소를 몇 번 겪고 나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하하, 알죠? 손이 근질근질하죠. 아, 여기서 손절선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여유를 주면 털리지 않고 먹을 텐데 하면서 슬금슬금 골대를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이건 에고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유연한 대응 아닐까요? 아주 흔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처음 진입했을 때 설정한 진입 캔들 아래의 손절선은 거대 자본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내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무효화되는 명백한 지점입니다. 아이디어가 무효화된다? 네, 그 선이 뚫렸다는 건 고래들이 방어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손절선을 밑으로 내린다? 그건 유연함이 아니라 내 분석이 틀렸을 리 없다는 오만함, 즉 에고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휴, 뼈를 때리시네요. 그렇게 골대를 뒤로 미루다가 1%로 끝날 수 있었던 리스크가 10%, 20%의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계좌를 덮치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가 폐기되었음을 쿨하게 인정하는 훈련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선절을 아무리 짧게 잘해도 트레이딩은 결국 승률 게임 아닙니까? 승률이 중요하긴 하죠. 이 시스템은 승률이 40%여도 돈을 번다고 하던데 학교 시험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40점.
이거 완벽한 낙제잖아요. 10번 중에 무려 6번을 연달아 틀리는데 계좌가 오히려 우상향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직관이랑 너무 충돌하는데요? 트레이딩의 본질이 미래를 맞히는 퀴즈쇼가 아니라 확률과 손익비를 관리하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학으로 아주 명쾌하게 증명해드리죠. 네, 들어보죠. 우리가 10번의 거래 중 6번의 방향을 완전히 틀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번 중에 6번 손절? 벌써 멘탈이 좀 흔들리는데요? 근데 우리는 칼같이 진입 캔들 아래에서 손절선을 지켰기 때문에 한 번 질 때마다 1할, 즉 1%씩만 잃었습니다. 그럼 6번을 틀렸으니 총 손실은 마이너스 6알이죠. 네, 마이너스 6알. 그런데 나머지 4번의 성공한 거래에서는 수익 목표를 리스크의 최소 2배인 2알로 설정하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 4번의 승리에 2알을 곱해서 총 플러스 8알의 수익이 발생하죠. 자, 마이너스 6알과 플러스 8알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2알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10번 중에 무려 6번이나 시장의 방향을 틀렸는데도 계좌에는 순수익 2%가 찍혀 있다는 건가요? 진짜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마법 같은 생존의 수학, 손익비의 힘입니다. 승률이 40%밖에 안 돼도 손익비가 1대2 이상으로 유지되면 결국 계좌는 복리로 우상향합니다. 와, 이거 계산 결과를 듣고 나니까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이 느껴지네요. 매번 시장의 방향을 기가 막히게 맞히려는 예언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틀려도 타격이 없다는 걸 머리가 아닌 수학으로 인지하는 순간 차트 앞에서의 공포증은 사라집니다.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네요. 기각이 틀려라, 단 적게 잃어라 이거군요. 자, 수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머리로 깨달았으니 이 논리를 들고 내일 아침 당장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6단계, 테스트와 일지 작성입니다. 테스트요? 네, 새로운 전략은 실전이든 백테스트든 반드시 최소 50번 이상 검증해야 합니다. 아, 이론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50번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튜브에서 전략 배우면 한 3번 정도 해보고 돈 잃으면 포기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만약에 연속으로 7번, 8번? 손절이 나가면서 계좌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굳이 왜 하필 50번이라는 많은 횟수를 지루하게 반복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통계적 유의성, 쉽게 말해 동전 던지기 오류를 간과한 생각입니다. 동전 던지기 오류요?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 뒷면이 연속으로 8번 나왔다고 해서 그 동전이 고장난 걸까요? 아니죠. 다음번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50%입니다. 아, 확률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서도 승률 40% 시스템이 수익을 내려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속된 손실을 희석해줄 50번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 샘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연히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홧김에 전력을 쓰레기통에 버려선 안 됩니다. 진짜 기대 수익률은 표본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때만 나타나거든요. 아, 1의 리스크를 1%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10번 연속으로 깨져도 계좌의 10%만 타격을 입고 버틸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가장 위대한 스킬은 차트에 화려하게 선에 긋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셋업이 오지 않는 99%의 시간 동안 손가락을 꽁꽁 묶어두고 관망하는 그 지독한 지루함을 견뎌내는 통제력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하나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며 도박을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1%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과 진입 트리거가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즉 환밀게임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차트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대상은 거대한 금융시장이나 기관이 아니라 붉고 푸른 캔들의 일희일비하는 우리 내면에 통제되지 않은 본성이라는 점이 참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1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 맞춰진 우리의 뇌가 현대 금융시장의 차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본능에 휘둘려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묵직하네요. 소셜미디어일까요? 혹은 인간관계일까요? 다음번 차트를 마주할 때 이 질문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비추는 냉혹한 거울을 통해 우리 내면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본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바나의 뇌를 통제할 여러분만의 방화벽을 세우셨습니까? 다음번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늘 나눈 6단계 프로세스를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원하다. 고생 많으셨어요.